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지금부터 단원이 오리지널 단원입니다. 그래서 잠깐 잘랐는데, 자, 다시 부동산을 거래하면 신고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위반하면 전부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일단 딱 잡아놓고, 그때 부동산이 뭘까요? 하면 부동산만 하면 틀리고 부동산 등 해서 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리라는 게 아까 그거였습니다. 분양권, 입주권도 뭐 하면 신고한다? 매매하면 신고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개공사가 거래를 할 때 거래했습니다. 이 말은 매매 아니면 임대 두 개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기는 교환, 대물, 변제, 정려, 상속 얼마나 많이 배우지만 현장에서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잘 안 일어나죠. 매매 아니면 임대만 하는데 임대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 자,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실거래가 5억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때 신고는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신고관청에 갑니다. 신고관청이 어디입니까? 부동산이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30일 하면 틀리고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합니다. 체결일로부터. 그 다음 누가 가야 됩니까? 개공사가 없으면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개공사가 있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체 내용의 반입니다. 그 다음 개공사 없이 자기들끼리 거래했다. 그럼 공동신고하는데 법무사 등이 대행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 그때 법무사는 서류를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연인들은 인감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에다가 신분증 복사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공사가 개입됐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를 하되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구? 소공사. 근데 소공사는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까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자,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돌아서 317페이지 이렇게 신고하라고 배웠는데 뭐를 신고해야 되느냐 해서 4번에 거기 제목에 신고사항 줄 딱 꺼놓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고하라 그랬는데 신고할 사항이 뭐냐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신고할 사항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인 동그라미. 2번 개공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도 해야 돼. 개업공인중개사 할 때 중 동그라미. 3번 계약 체결일자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개 동그라미. 4번 원래 문제입니다. 이거 조건과 기한이 있다면 조 동그라미 놓고 조건이나 기한도 신고해라. 5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 종 동그라미. 6번 대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둘째 줄에 소재지 찾았습니까? 지 동그라미, 집은 지 동그라미, 지목은 목의 동그라미 합니다. 그것도 지 동그라미 하면 되는데 지 이러면 라디오 꺼질까봐 목 싹 올라가는 거예요. 목 동그라미. 그리고 면적 면 동그라미. 그리고 가장 중요한 7번 실제 거래 가격 실 동그라미. 자, 이게 신고사항인데 밑에 도입이 됐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으로서 일단 주택의 동그라미 이거를 토지로서 하는데 당하면 안 돼요. 주택으로서 가격이 얼마? 3억 이상의 밑줄 딱 긋습니다. 3억 이상이면 기억 내려가면 끝에 자금 조달 계획 신고해야 됩니다. 니은 끝에 가면 입주 예정 시기도 신고사항이다. 그래서 신고사항이 많이 나타났고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험 치는 날까지 이렇게 노래 부를 겁니다. 신고를 30일 내로 하라 그랬는데 신고해야 될 사항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인, 개,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처음 듣는 분은 좀 어색하다 그죠? 좀 어색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하늘 쳐다보면서 한 번만 읽기 바랍니다. 일주일만 읽으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 보고 한 번만 읽어야 되는데 30분 입 벌리고 막 이렇게 웃고 있으면 안 됩니다. 30분씩. 한 번만 읽으시라고요. 뭐라고? 인, 개, 지, 목, 종, 면, 실, 조, 중.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때 확인. 인이 뭘까요? 인적사항. 매도인 값, 매수인 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거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인적사항. 걔가 뭐지요? 계약일자. 여러분 계약일자가 나오면 자동으로 중도금, 잔금, 지급 이런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가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거래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조건과 기한, 중이 뭐에 동그라미 하셨죠?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신고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이 무엇입니까? 시험 첫날까지 노래 부릅니다. 인계, 지지, 목, 종면, 실조, 중이 신고사항인데 이번에 도입이 되기를 요 실거래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까 체크해드렸죠. 여러분 일단 공법에서 만나는데 투기과열지구가 무슨 뜻일까요? 투기과열지구 하면 분양권을 거래 못하는 지역. 다시 대답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뭐라고요? 분양권을 거래 못하는 지역입니다. 서울은 24개구가 전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서울은. 그 다음에 뭐 지방에도 부산, 영도, 수영, 뭐 광주시에 대구, 수성구 뭐 이런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24개구에 분양권 못 거래하도록 확 막아버리니까 어디가 막 턴답니까? 용인, 분당, 수원 이게 뜬다고 지금 이야기가 좀 슬슬 나오고 있죠. 지금 그죠? 어쨌든 투기과열지구에서 그것도 주택입니다. 토지가 아니죠. 금액이 3억 이상이면 2개 신고 더 해야 돼요. 1번 자금 조달 계획도 신고사항이다. 2번 입주 계획, 입주 예정식이죠. 입주 계획도 신고사항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중요하다는 느낌이 딱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거래를 할 때는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니까 3억 이상 아파트겠죠. 서울에도 3억 미만 아파트도 많겠지만 웬만하면 3억 되겠죠. 그러면 둘 다 자동으로 신고해야 돼.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이 사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다. 뭐 대출 냈다. 동생한테 빌렸다. 누구한테 뺏어왔다. 이런 자금 조달 계획 신고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은 걸 하라는 뜻은 투기 세력이 들어오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실수요자만 들어와라. 라는 취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다 지으면 입주한다. 아니면 피 받고 팔겠다. 예정 시기도 적어놔라고. 입주 시기. 나 투자용이다. 입주용이다. 이것까지. 딱 보니까 하고 싶지 않는 말을 하도록 자꾸 하라가죠. 그죠? 그래서 투기 세력을 방지하는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3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다. 간단하게 뭐 하남시, 그럼 아니면 하남시에는 15억짜리를 사고 팔아도 이거 안 해도 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개념을 딱 잡아놓고 신고사항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내려가면 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서 제출이라는 말이 보이시죠? 자, 상식적이잖아. 우리 신고 며칠 만에 하라 그랬죠? 30일 만에 하라 그랬죠? 근데 이게 작년까지는 60일이었잖아. 그럼 60일이었으니까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가져 신고를 해줘야 그걸 들고 와서 갈 거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둘째 줄에 며칠 내로 50일 내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하라 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거는 왜 이래 되는가 하면 60일까지 신고할 때 50일까지 갖다 줘야 이걸 갖고 신고할 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지금 신고가 며칠로 바뀌었죠? 30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100%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30일 내로 신고하는데 50일 만에 갖다 줘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이 놓친 거예요. 그래서 법이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60일에서 30일로 고치면 이것도 당겨놔야 될 거 아니라. 그죠? 근데 아직 법이 그대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책은 뭐라고 적어놨다? 50일. 그걸 안 맞는 거 현실이. 그래서 그 50일을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다가 물음표 크게 탁 찍어놔요. 그 물음표라는 건 곧 바뀐다. 이렇게. 그죠? 또 설사 안 바뀌더라도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 50일을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취지 이해하셨죠? 어떤 교재는 보면요. 이거를 뭐 50일은 아닌 걸 분명히 저자가 아니까 50일 적기 못하고 거기를 0일에 적어놨어. 0일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른다는 뜻인데 오해하면 학생들은 입주 계획은 바로 계획하는 날 갖다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0일 이렇게 해놓으면. 왜 0일로 했는지 이해는 가요. 날짜가 안 나왔으니까 자기는 그냥 요거는 아직 공대 있다. 그런 개념이 있을 건데 보는 사람은 오해할 여지가 있다니까요. 50일 동그라미 밑에 물음표 딱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볍게 넘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318페이지. 글씨가 작아서 좀 아쉬운데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있죠. 별표 찍어 놓고 바로 위에다가 이걸 중요하다고 별표를 아무리 찍어도 이번에는 빨간 별, 그 다음에는 파란 별, 그 다음에는 형광펜 별, 별만 자꾸 그려. 미술 시간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별 그려 놓고 위에다가 적어요. 꼭 작성해본다. 이렇게 적어놔야 이까지 시켜야 돼. 하여튼. 별 그리지 않을까. 별만 너무너무 잘 그려, 이제. 앞으로 달도 그릴게요, 달도.
그래서 별 그려놓고 꼭 작성해 본다. 시험 치기 전까지 꼭 작성하셔야 돼요. 자, 작성을 하는데 그 작성하는 방법을 보니까 1번 매도인 보이십니까? 내려가면 2번 매수인 보이십니까? 그럼 작성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매도인을 자기 이름 적어 놓고 내 우리 집을 판다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럼 뭐 주소 적어야 되겠죠. 면적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좀 밑에 내려가면 가격 팔고 싶은 가격대로 적어요. 100억 이래 가지고 그리고 계약금 정도면 자기가 적으면 되잖아. 그죠? 꼭 작성을 해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나는 집도 절도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집도 절도 없거든. 자기가 매수인이 되면 되잖아. 매수인에 자기 이름 적어놓고 파는 물건을 포항제철 이런 거 하나 사요. 여러분들. 포항제철 홈페이지 들어가면 면적 가격 다 나와요. 그거. 그지? 67,850제곱미터 이런 거 해가지고. 그지? 어쨌든 적을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적으셔야지 뭐가 빠진 걸 안다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작성해보면요. 100% 작성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3번을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생긴다고. 그러면 오른쪽 봐요. 유의사항 찾았습니까? 별표.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작성 방법 보이시죠? 별표. 그러면 3번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오른쪽 3번 가면 작성 방법 설명해 주잖아요. 100%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한 문제. 그래서 그 작은 글씨가 아쉬워서 우리 저자는 멋지게 해놨어요. 그냥 넘기시면 320페이지 상단에 3번 작성 방법 그 작은 글씨를 다시 크게 옮겨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거 별표 딱 하고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신고서는 별표만 할 일이 아니고 꼭 작성해 본다까지 제가 적으라 그랬다고 지금 그죠? 한 번만 읽으시면 10분만 하면 돼요. 10분만 이거 적는데 안 되는 부분을 딱 체크해 놓으면 그게 시험 문제가 될 겁니다. 저는 작성해 봤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해봤죠. 여러분한테 수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부했고 또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보다 수업 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3년 전에 부동산을 하나 샀어요. 작은 거를. 그래서 샀으니까 제가 뭐다? 매수인이잖아. 그죠? 매수인이면 사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되죠? 반드시 등기하게 돼 있다고. 상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개공사 없이 직거래했어요. 작은 물건을. 자, 사고 팔았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등기될 거잖아.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시 반 이렇게까지 수업이잖아. 그죠? 점심 먹고 또 중간에 좀 쉬었다가 7시부터 야간 수업이에요. 그러면 그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시에서 한 6시 정도 3시간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약속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구청에 몇 시에 어떤 서류를 가지고 만납시다. 그날 아니면 같이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3시에 만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겠죠. 근데 구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 담당자 조용해요. 그날따라. 그죠? 그러면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신고를 하면 신고 필증은 언제 교부한다?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가야 등기가 되니까. 그런데 30분이 돼도 신고 필증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대로 이야기했죠. 지체 없이 왜 안 내주느냐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 여직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들고 온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래요. 그럼 그 말은 뭐다? 99%는 인터넷에서 신고 들어온다고. 그럼 99% 들어오는 걸 보고 쭉 내용만 확인하고 엔터 딱 쳐주면 신고 필증을 쪼로로로 뽑으면 되는데 나는 직접 들고 왔으니까 그거를 일일이 입력 다 시키는 거라. 그러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 그죠? 거기다가 뭐 아파트 같으면 무슨 집은 12,360번에 대지권 비율 273 숫자 하나 틀리면 다 이게 따삐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한 30분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요즘은 그래도 제가 약간 짜증스럽게 이야기했는데 바빴어. 짜증스럽게 했는데 들고 오신 분 처음 봤어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 99%는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신고 필증 받았어요. 그거 받으면 옆에 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등록세 납세 필증 받아야 돼요. 그거 받아가지고 또 은행에 돈 내야 돼. 은행 가면 또 표 꺼놓고 또 20분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등록 취득세 내는 필증을 들고 이제 등기소 가는 거예요. 그때도 등기도 당사자 공동신청의 원칙이라는 걸 들으셨죠? 당사자가 두 사람이 딱 가면 등기 제일 빨리 되는 거예요. 뭐 법무사를 맡기고 인감 떼고 뭐 이럴 일이 없잖아. 그죠? 그리고 그분하고 다시 등기소까지 총알 거치 가는 거예요. 지금 해 빠질 때 다 돼가잖아.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성해봤다. 내 지금 이거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거래를 하면 등기가 어떻게 가는구나 과정을 이해하시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그 한 서너 시간 안에 막 그것까지 그것도 나 혼자 하는 일 같으면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하면 되지만 상대가 있잖아 지금. 그죠? 두 사람이 딱 맞고 딱 다녀야 된다고. 서류 하나라도 누락돼 있으면 그날 꽝이에요. 그날 이제 만나기도 쉽지도 않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 작성 꼭 해봐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깁니다. 자, 322페이지 가니까 제목 딱 보고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보이십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 위에다 적어야 돼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부 다 가져올 필요는 없잖아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이 얼마? 3억 이상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 양식을 볼 때마다 그 내용을 보셔야 된다고요. 이것도 원래는 6억이었습니다. 6억 이상 있을 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로 바뀌었다? 3억. 규제가 강화됐다, 완화됐다. 엄청나게 강화된 겁니다. 서울 지역에 웬만한 아파트 3억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3억은 된다고 봐야지. 그럼 무조건 이거 신고해야 된다고. 자금 조달 계획, 그 다음에 뭐 입주 예정서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양식만 보면 됩니다. 이거는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식만 보시고 넘어가서 324페이지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입니다. 자, 해제 등 신고에 해제 일단 동그라미 해놓고 원래 또 100% 나올 겁니다. 별표 탁 찍어 놓고. 자, 지금 해제라는 말이 뭐다? 계약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계약서가 나왔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걸 5억에 사고 팔았다 지금 그랬잖아, 그죠? 그럼 계약서가 1월 1일 계약금 1억 지급하기로 하고 1월 15일 중도금을 3억 지급하고 뭐 예를 들어서 2월 15일 잔금을 뭐 1억 지급하겠다. 계약서가 이렇게 나오면 5억이 되죠.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이 계약서를 보고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몇 월 며칠? 지금까지 배운 솜씨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기억나죠? 체결 언제? 1월 1일이잖아. 계약금 줬으니까. 이날로부터 30일 내로면 언제까지? 1월 31일까지 신고하라. 이렇게 공부하셨다고요. 제가 이걸 왜 물었는가 하면 3월 15일 대답하는 사람 나옵니다.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막 따지고 이런다고. 그죠? 그래서 계약서가 이래 나왔다면 1월 31일까지는 신고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계약서를 적은 사람이 1월 10일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신고해도 된다, 안 된다? 무슨 현상? 착한 현상, 당연한 현상, 할 수 있는 현상. 여러분이라도 오늘 계약했다. 지금 30일 내로 신고하라고 배우셨죠? 그거 30일까지 들고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지. 빨리 신고해야 되잖아. 그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 1월 10일 날 신고했습니다. 뭐를 신고했다고요? 인적사항, 계약일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실거래 가격 이런 것들을 신고 다 했다니까요. 그랬는데 1월 15일 되니까 중도금 넘어갔겠죠. 그런데 그 계약이 2월 1일이 돼가지고 계약이 깨지는 수가 있다 없다? 있죠. 중도금이 아니라 잔금이 지급되더라도 당사자들끼리 우리 하지 말자 하면 깨는 거잖아. 그죠? 자, 봐요. 신고는 다 해놨는데 중간에 계약이 깨졌어. 깨지는 걸 뭐라 그런다? 무효해제 취소됐다 그래요. 이렇게 깨지면 여러분들은 깨졌다고 신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깨졌으니까. 작년까지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럼 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하여야 한다 하고 X를 답으로 걸었다고.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2월 1일 계약이 깨지면 2월 15일 잔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겠지. 잔금 안 들어가면 등기 넘어갈 일 없겠지. 세금 발생할 일도 없겠지. 그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법에는 뭐라고 돼 있다? 해제되면 신고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중요했다면 원래부터는 반대로 반드시 해제 신고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단원이 온 거예요. 100%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깨졌다고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과태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왜 이게 이런 이유가 생기는 거 설명했죠. 10억짜리 물건을 아파트를 원래는 10억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데 12억으로 계약을 한다니까요. 실제로 거래하지도 않으면서 가짜로 거짓으로 12억짜리 계약서 작성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12억을 했겠죠. 그리고 보름 있다가 또 그걸 다른 사람한테 12억 5천에 또 계약서를 또 작성해요. 또 한 보름 있다가 13억에 해요. 그러면 제3자가 옆에서 탁 보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12억이 되더니만 12억 5천 13억 지금 막 넘어가고 있잖아. 그죠? 빨리 12억 5천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신고를 탁탁탁 해놓고는 자기들은 우리는 그 계약 깨졌다라고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 작년까지는.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그래서 원래부터는 뭘로 바꿨다? 30일로 계약 신고를 딱 줄여놓고 그러면 이제 이 텀을 줄인 거죠. 이렇게 허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깨졌으면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왜 취지가 바뀐지 이해하시겠죠?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이니까 1번 해제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지금 설명은 다 했고 1번
거래 당사자는 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이 어떻게 되었다? 무효, 해제, 취소. 우리말 하면 계약이 깨지면 죽었습니다.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로 30일에 동그라미 넣고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동그라미요. 신고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탁 돌았다고. 그죠? 그리고 그걸 확 뽑아서 위에다가 위반시 500 딱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하여야 하는데 안 하면 위반이잖아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 말도 중요합니다. 별표.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단독으로도 해제 신고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또 별표입니다. 이번에는 개공사에 줄 거 놓고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공사가 해제 등 신고를 그 다음에는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라니까. 그죠? 할 수 있다. 다시 동그라미 놓고 밑에 별표. 다만 개공사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도 역시 신고할 수는 있다. 그럼 요거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한번 보십시오.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누가 신고해야 된다? 그냥 개공사하지 말고 반드시 개공사가 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계약 신고를 했겠지 이렇게. 그죠? 근데 계약이 깨졌다 그러잖아요. 중간에. 그죠? 깨지는 것은 누가 계약을 깼지요? 갑하고 을이 계약을 깼잖아. 개공사가 깨는 사람 아니잖아요. 신고를 다 했는데 계약이 깨졌대. 그럼 당사자들은 깨졌다고 반드시 신고해야 돼. 그래서 하여야 한다예요. 근데 개공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공사는 뭐라고 돼 있다? 할 수 있다잖아. 원래 계약을 깨는 사람이 누군가를 딱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개공사가 계약 깨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계약은 매도 매수인이 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하여야 한다. 개공사는 뭐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고 이걸 강조 안 하면 여러분 그냥 막 설렁설렁 따라다닙니다. 언제는 하라 그래 놓고는 또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이게 무슨 말인데 이래 정신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계약을 깨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보라고. 매수인이 계약을 깼으니까 개공사는 할 수 있다. 그럼 요 정도, 이번 시험은 요까지만 보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올해 한 해를 걸러버리면 내년에 이렇게 낸다고. 개공사가 해제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에 처한다. X잖아, X. 개공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근데 앞에 문제에다가 당사자들이 해제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에 처한다. 일단 맞죠? 밑에다가 개공사도 하지 않으면 500만 원에 처한다 하면 맞는 것이 보인다고 그게. 내년에는 그렇게 더 까칠하게 걸 수도 있어요. 올해는 그까지 안 갈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때 다시 읽어봅니다. 1번 거래 당사자 똑같은 말을 지금 다시 설명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당사자들은 둘째 줄에 공동으로 신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방이 신고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개공사가 신고서를 제출한 후 개공사가 제출했답니다. 해제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들이 해당 개공사에게 해제 신고를 요청할 경우 해당 개공사는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공사의 해제 신고는 당사자들이 한 것으로 봐준다. 그 정도는 상식. 일방이 거부되면 정리됐죠. 그리고 이렇게 신고하면 오른쪽 올라가서 3번 제목에 줄 것입니다. 해제 등 확인서를 교부해 준다. 해제됐다고 확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이어지는 단은 4번 금지 행위. 딱 들어보니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안 중요합니다. 왜? 안 봐도 금지인 줄 알아야 돼요. 1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개공사 등에게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시험에서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래 낼 일이 없지. 그죠? 그래서 금지 행위 5개 보면 전부 다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상식적으로 금지예요. 5번만 읽을까요? 5번. 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읽거나 마나 다 금지하는 거예요. 딱 읽어보면. 그죠? 금지 행위 됐고. 내려가면 검정이라는 제도가 들어옵니다. 자, 4번에 1번에 1번. 검정이라는 말은 자, 이제 신고서가 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고서 작성해보라 그랬죠, 제가.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하면 기관에서 이게 옳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검증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검증 동그라미 1번 국토장관은 동그라미입니다. 국토장관에 동그라미 놓고 거기 바로 밑에 두째 줄에 파란 글씨 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중간에 읽을 것도 없어요. 자, 구축 체계 시스템은 누가 만들고 국토장관이 운영해야 한다. 그것만 보시면 된다고. 그죠? 자, 그럼 넘어가면 이제 검증은 누가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2번에 1번
신고관청은 찾았습니까? 신고관청에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옆에 볼 필요 없이 밑에 줄 것입니다. 적정성을 뭐 검증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이거 시험에 어떻게 넣을까요? 지금 동그라미 해드리고 줄 거 드렸는데 국토장관이 검증하여야 한다 하면 틀리잖아요. 국토장관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검증은 누가 한다? 신고관청, 시장, 군수구청장이 검증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검증까지 끝났습니까? 그러면 3번 방금도 얘기했죠.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정을 언제까지 교부한다?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많이 강조했죠. 이거를요 7일 내로 발급한다, 15일 내로 발급한다 다 틀리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공부 안 되는 사람의 특징 7일 하면 틀리잖아요. 또 10일 하니까 틀리니까 이게 대체 며칠이고 이러고 있으면 날 셉니다. 여러분 신고 필정을 누구에게는 7일 만에 누구에게는 15일 만에 이렇게 교부하면 그만큼 등기가 늦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등기부의 1, 2, 3번에 따라서 권리가 달라지는데 시장 군수구청장 때문에 늦어져서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신고 필정은 언제까지 교부해준다? 지체 없이 교부해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숫자 뭐 3일, 7일, 5일 이런 데 쏘으면 안 된다. 그죠? 지체 없이 해주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적시라서 되어 있었어요. 적시 교부해야 한다. 적시나 지체 없이는 사실상 같은 말인데 적시가 좀 더 시간상으로 빨라요. 그래서 이걸 지체 없이로 지금 고쳐준 이유는 그래도 신고관청에서 이걸 한번 읽거나 보고 교부해줘야 되지. 읽어도 보지도 않고 적시 교부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법조문이 지체 없이로 들어온 거예요. 지체 없이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는 내려가면 5번입니다. 부동산 매수인은 신고인이 이렇게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뭐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 받으러 갈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해준다 이 뜻입니다. 아직도 거민에 대해서 내용은 공부 잘 안 하셨죠? 등기 시간에 공부합니다. 자, 등기하기 전에 원래 뭐 받아야 된다? 등기하기 전에 원래 거민 받아야 한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을 면제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했잖아요. 신고 필증을 들고 5시 안에 빨리 등기소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거민 받을 필요는 없다. 자, 내려가면 신고 내용의 조사입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신고, 2번에 1번, 신고관청은 다음 신고사항이 누락이 되어 있거나, 누락이 밑줄 하나 끝죠.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두째 줄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보완의 밑줄. 신고 내용을 위해서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자, 이제 셋째 줄 끝에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사에게 거래계약서 동그라미. 거래계약서 찾았습니까? 바로 옆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길게 동그라미 2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검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고가 좀 거짓인 것 같아. 그죠? 또는 누락이 돼 있어. 그러면 거래계약서 가져와 보시오. 또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가져와 보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해서 2개를 동그라미 하셨는데 거래계약서는 옆으로 싹 뽑아가지고 안 가져가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감각 살리셔야 됩니다. 거래계약서를 제출 요구하는데 안 가져왔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근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동그라미 하셨죠? 그것도 옆으로 뽑아가지고 옆에 3천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아, 세죠? 그래서 지금 이거 구분해 주려고 동그라미를 2개 시킨 겁니다. 다시 거래계약서 제출하시오. 그런데 제출 안 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 바로 옆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시오를 요구할 수 있는데 안 가져오면 3천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했다 하면 얼마? 500. 아닌 거 2개 고민하라 그랬잖아요. 하나 지금 나왔잖아. 3천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어요. 뭐라고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안 가져오면 얼마다? 3천만 원짜리다가 지금 하나 나왔다고. 그죠? 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는 또 무엇입니까? 굳이 뭐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이해만 하고 갑니다. 지금 이 동네 아파트가 5억대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갑을 말고도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도 다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고 들어오는 걸 딱 보니까 뭐 4억 9,500, 5억, 5억 500, 대략 5억대에서 거래 신고가 쫙 들어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2억 9천에 사고 팔았다. 이렇게 실거래가가 신고가 들어온다고. 실거래가 신고사항이죠. 여러분이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동네 아파트 대략 얼마? 5억대에서 거래되고 지금까지 신고했는 사람들이 대략 5억 근처에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2억 9천 딱 들어온다고. 왜 그랬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억 넘으면 자금 조달계획, 입주계획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2억 9천쯤 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사실은. 2억 9천에 신고 들어오면 신고 과정이 딱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잖아. 그죠? 그러면 거래계약서나 거래대금을 2억 9천을 지급한 자료를 가져와 보시오. 이랬는데 이거 못 가져오면 3천만 원짜리예요. 자, 그러면 왜 2억 9천에 거래했습니까? 하니까 갑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죠? 어리 내 여친이 걸랑요. 내 여친이어서 싸게 팔았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이길 방법이 있다 없다. 자, 여러분 5억짜리 물건을 여친에게 2억 9천에 팔면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은 아닙니다. 그냥 줘도 됩니다. 그냥 줘도. 그죠? 이거를 자꾸 그렇게 하겠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해석이 안 된다고. 그죠? 자기가 여친이 안 돼봐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5억짜리 물건을 2억 9천에 여친이라서 싸게 팔았다 하면 정당하잖아요. 그러면 관청에서 여친이면 증명서를 가져와 보세요. 이래야 되는데, 자, 이제 여친 증명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 거라. 그래서 여친 증명서를 못 떼니까 2억 9천에 주고받았다는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이거 못 가져오면 3천만 원짜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본인이 여친이라고 치고, 진짜 2억 9천에 거래했어. 그 진짜로. 그러면 가져야 할 자료 뭘까요? 2억 9천을 주고받았다는 자료가 뭐냐고. 그래,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책에 있어요. 제가 일부러 먼저 물었는데, 교재 327페이지 밑에 보세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찾았습니까? 기억, 계약서 사본 가져와 봐라. 니은, 지금 말하셨죠? 입금했으면 입금표, 송금했으면 송금표, 통장에 들어갔으면 통장 사본. 이거를 여러분 상식이지 이걸 암기할 거는 아니다 이거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디귿 보시면 나 이거 대출 받아서 냈다. 그럼 대출 나타내는 서류가 있을 거 아니라 그죠? 주식을 처분했다. 주식을 처분한 서류. 뭐 만기가 되는 적금이 있다. 적금을 받아서 했다면 적금 다 서류가 나온다고.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의식을 딱딱딱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친이 또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는 자료 없다 이럽니다. 왜? 현금 갖다 줬으니까. 현금 갖다 주면 송금표, 입금표 이런 거 없잖아.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여친입니다. 그래서 여친은 현금 갖다 줬다. 그러면 자료가 없지만 현금을 누가 받았죠? 보나마나 매도인이 받았겠죠. 그죠? 이 사람이 골프채 업자예요. 그럼 받은 돈을 가지고 골프채 2억 9천치를 구입했다. 그럼 그 대금을 사용한 자료는 있다고. 그런데 또 갑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골프채 구입 안 하고 땅에 갖다 묻었다 이럽니다. 그래, 땅에 갖다 묻었으면 사진이라도 찍어 봐라 보자. 그죠? 그래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는 뭐라도 나오는 거예요. 돈을 땅에 묻는 사람 있다 없다? 여러분 안 묻어봐서 모르죠. 작년인가 막 땅만 파면 돈 나온 적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어떤 자료라도 들어온다는 걸 얘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그런 건데 그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걸 그걸 막 볼펜 돌아가면서 외울 게 아니라고. 그죠? 내가 2억 9천에 줬다면 수고받았다면 무슨 자료를 가져가야 될까? 그죠? 어떤 신고한 사람 이럽니다. 거래 대금을 지급한 자료 여친이어서 그러면 받았던 자료가 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다정하게 찍은 사진 이래 이야기해요. 네, 참. 그분 원래 시험 될란가 몰랐네. 하여튼 그거죠.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그 2억 9천에 갔다는 걸 알 수가 있나? 2억 8천인지 2억 7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 그것도 안 됩니까? 이래 물어요. 네, 속으로 원래 이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자료가 뭐냐를 잘 보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넘어가서 신고 내용의 조사 보고 간단하게 하나 합니다. 거기 4번에 2번에 국토교통부령 해놓고 시도지사는 신고한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줄 것입니다. 국토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매월 1회의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 어디 가서 하죠?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예를 들어서 강남이면 강남구청장한테 신고하겠죠. 그럼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장, 시도지사에게 다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시도지사는 다시 매월 한 번씩 국토장관한테 보고한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거래한 매매 계약서가 가는 것은 전부 국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거를 매월 1회 보고합니다. 그거 동그라미 해드린 이유 분기별 1회 이렇게 시험에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동그라미 해준 거예요. 매월 1회 보고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큰 물건이든 작은 물건이든 매매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모든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다? 국가가 쫙 확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면 시도지사는 국토장관에게 매월 1회 보고한다. 3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지법 들어옵니다. 농지법에 가면 농지를 거래하려면 농취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농취증하고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농취증에 관한 것도 1번의 둘째 줄 부동산 거래 신고 하여야 한다. 줄 딱 꺼셔야 돼요. 농취증 받았다고 신고 안 한다. 그래 들어오면 틀려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하여야 한다. 2번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지금 계속 이야기했지만
둘째 줄에 거민은 뭐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거민 받으러 갈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하고. 자, 오른쪽 329페이지. 이제 신고하면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교부해 주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신고 필증을 보고 있습니다. 신고 필증 봤으니까 제목에만 동그라미 딱 해놓으시고 이거를 들고 가야 뭐를 해준다? 등기해 준다. 그 이야기 했다고.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받아서 갑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3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니까 정정과 변경이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 제목 정정에 일단 동그라미 한번 해보십시오. 정정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하라 그랬죠. 신고 뭐 하라고요? 인계, 지지, 뭐 이거 신고하라 그랬잖아, 그죠? 하는데 매수인의 주소가 강남구 역삼동 17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을 때 19번지로 잘못 적어냈어요. 그럼 처음부터 잘못 적어내면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 다음 두 번째 변경이 지금부터 내려오는데 제일 밑에 변경은 신고할 때는 정상적으로 다 신고 잘 했어요. 근데 나중에 바뀌면 뭐한다? 변경하는 거예요. 개념 잡았습니까? 자, 정정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줄 것입니다.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갖다 냈다 이 말이죠. 그죠? 잘못 기재가 되면 다음 정정할 수 있다. 어떤 거? 기억. 당사자들의 주소. 방금 설명했죠. 역삼동 17번지를 잘못 적었다. 19번지로 정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2번 개공사 전화번호, 상호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는데 만약에 이 5가지를 걸고 다음 중 정정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래 물어보면 장난 아니죠. 사실은. 그죠? 5개 다 암기하는 게 쉽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정정해 주는 거예요. 주소, 전화번호, 상호, 미래 공인조사를 미리 공인중개사 그랬는 모양이지 그런 건 얼마든지 정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를 걸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정정해 주는데 중요한 건 절대로 정정이 안 된다는 의식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옆에다가 받아쓰기 한번 해봐봐요. 감각 살리고 싶어서 받아쓰기 거래대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 느낌을 가지고 거래대금 보려고 지금 이 신고제가 만들어져 있잖아. 그죠? 절대로 정정 안 해줍니다. 거래대금 X. 또 감각 살려봐요. 계약일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로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인데 1월 1일로 신고해놓고는 과태료 나올 때 다 돼가니까 1월 25일로 정정해 주세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계약일자 X.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당연히 중요하지. 주민등록 바뀌면 사람 달라지는데 정정 안 해줍니다. 주민등록번호 X. 그 다음 아까 보니까 당사자 주소는 정정해 준다고 돼 있었죠. 당사자 성명하고 놓으면 정정해 준다 안 해준다? 절대로 안 돼. 당사자 성명 잘못 적으면 다시 신고해야 되지 정정 안 해준다고. 당사자 성명 X 몇 개 적었죠? 한 4개 정도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정해 주는 5가지를 기억하든지 정정 못 해주는 걸 알아놓고 있든지. 그죠? 그런 느낌을 어떻게 가진다? 희덕스그리한 것들은 정정해줘요. 희덕스그리한 거. 그죠? 중요한 것들은 절대로 정정 안 해준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느낌이 요거 중요하다, 무거운 거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라고 지금. 그죠? 그래서 정정인데 거기 디귿에 보면 박사 리얼 미음 보니까 미음의 거래 대상 부동산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이런 거 바뀌면 정정해 준다고. 근데 바로 밑에 주의, 진짜 주의해야 돼요. 별표 딱 찍어놓고. 자, 토지 종류나 부동산 소재지 지번은 정정 대상이 아니다. 이거 중요하다는 느낌을 가지시라고요. 물건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했지만 2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는 정정할 수 없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거래가격 정정 안 된다고 좀 받아쓰기 하셨죠. 거래가격, 중도금, 잔금도 정정 대상은 아니다. 돈에 관련되는 거 그죠? 별표 딱 해놓고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 정정하는지 해주는 것 위에 박서 1, 2기, 영리한 디올리를 명을 알든지 밑에 주의를 딱 잡아놓든지 그죠? 그럼 이 단어는 어쨌든 해결하잖아 지금 그죠? 자, 이번에는 제일 밑에 들어가면 변경합니다. 변경은 왜 그랬죠? 나 정상적으로 신고 다 했어. 정상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바뀌면 변경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죠. 봐요. 자, 이 사람들이 5개 사고 팔겠다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받았겠죠. 그랬는데 중도금, 잔금이 지정하는 동안에 이 아파트가 슬슬 올라가지고 7억까지 올라갔다네.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도 계약한 대로 5억에 팔겠다. 계약을 깨야 되겠다. 상식적으로 계약을 깨야지. 갑이면 계약금 2배 물려주고 보고 야 계약 깨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그게 7억까지 올라가는 거 나도 안다. 근데 당신이 나한테 계약금 2배 물려주고 또 매수인 찾으면 불편하니까 내가 차라리 7억에 사줄게. 이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처음에 신고할 때는 얼마로 실거래가 했고 5억으로 했는데 나중에 사정으로 계약이 금액이 바뀌었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뭐 한다?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잡았습니까? 자, 그럼 오른쪽에 또 박스 한번 봐봐요. 330상단. 거기 보면은 지금 설명했던 거. 비업 보시면 중도금, 잔금, 지급일 이런 거 뭐 해준다? 변경해준다. 그래 돼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7가지 그 기억력면들을 다 기억한다는 또 무리죠.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조금씩 익혀가겠지만 기억의 거래 지분 비율 줄 한번 꺼보십시오.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니은의 거래 지분이 있는데 그 지금 두 개 기억과 니은을 줄 긋고 다시 왼쪽 페이지 보니까 정정해 주는 것에 3번 디귿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래 지분 비율. 미음에 내려가니까 끝에 거래 지분 또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지. 변경도 할 수 있고 정정도 할 수 있는 것 하면 지금 줄 긋는 거 그 두 개예요. 맞습니까? 아, 요거는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익혀갈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거 한 번에 다 정정사항, 변경사항 다 하는 거 무리입니다. 머리 쥐납니다. 또 꼭 나온다는 변경 보장도 없습니다. 변경은. 그래서 요렇게 보는구나만 느끼시고, 자, 이렇게 했다면 신고 결정은 재교부해 주겠다. 넘어가면 332페이지 해제하면 해제 신고서 양식이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면 됩니다. 해제 확인서 다 됐고, 이제 마무리 337페이지 과태료 사유가 들어오는데 다 공부했습니다. 뒤까지 과태료 기준까지 팍팍하게 해놨지만 시험에 대응을 하는 방법 거기 보면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간에 500만 원짜리 과태료 찾았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딱 찍으셔야 돼요. 시험에 물을 때는 중간에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했다면 500, 이거부터 딱 잡아놓고 아닌 거 두 개 고민하라 그랬잖아. 그죠? 자, 일단 아닌 거 뭐 3천만 원짜리 과태료 줄 딱 긋고, 자, 3천만 원짜리 중에서 한 개는 했어요. 그 박스에서 한번 보면 줄 것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요거 아까 무슨 사건? 여친 사건. 3천만 원짜리 맞죠?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3천만 원짜리 과태료가 하나 있는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우리말로 하면 여친 사건이에요. 앞으로 여친 사건 하면 얼마? 3천만 원짜리 이상합니다. 다음 주 실무 수업할 때 남친 사건 나옵니다. 그 여친하고 남친하고 또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지금 여친 사건. 그 다음에 1, 2번이 똑같아.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 거짓으로 신고. 그 다음에 2번에 해제 등이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 그 1번, 2번이 뭔가 하면 가장 신고예요. 그죠? 실제 계약도 없었는데 계약을 신고하는 자, 깨지지도 않았는데 깨졌다고 신고하는 자, 가장 신고가 3천만 원짜리가 이번에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신고한 여친 사건, 요거 얼마짜리? 3천만 원짜리입니다. 가장 신고한 여친은 3천. 자, 무조건 전부 다 500이고, 그 다음에 아니게 또 하나 있잖아. 3번 내려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딱 줄 거놓고 5%가 드려요. 100분의 5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 박스 내려오면 1번 신고 의무자로서 거짓 신고한 자, 거짓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고 의무자도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면 거짓 동그라미. 공통점이 뭐다? 거짓 신고하면 5% 과태료예요. 그럼 이게 다 한 거야. 한 장짜리 다 끝났는 거예요. 자, 주목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제재가 한 문제 나오는데 나오면 무조건 눈 감고 뭐 찍으라 그랬죠? 500 찍습니다. 아닌 거 두 개 있습니다. 3천만 원짜리 과태료. 첫째, 여친 사건. 이번에 도입되는 거 가장 신고를 한 여친 사건 3천만 원짜리. 제일 밑에 거짓 신고는 얼마? 5% 과태료예요. 됐죠? 그럼 그렇게 어려운 거 없잖아. 한 장이 쫙 정리 다 됐잖아. 지금 그죠? 지금 듣기만 잘하고 감각이 있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물건을 두 사람이 5억에 사고 팔았다 그랬죠? 40일 만에 신고하다가 적발됐어요. 아니, 40일 만에 신고하다가 적발되었다. 제재가 뭘까요? 지금 계약을 얼마 했다? 5억. 우리가 체결일부터 30일 내로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40일 만에 신고했다니까? 그러면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런데 날짜 안에 제대로 신고했어요. 하는데 이거를 2억 9천에 신고하다가 적발됐어요. 그러면 뭐? 취득가액의 5%. 취득가가 5억이잖아요. 5억에 5%, 5, 25, 2,500만 원 이래 되는 거예요. 거짓 신고는 5%라 그랬잖아요, 지금. 되겠습니까? 여친 사건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관청에서 거래대금 자료를 가져와 보시오. 그런데 못 가져오면 3천만 원짜리 그래 구분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양이 많게 보이잖아, 지금. 그죠? 넘어가서 과태료 부과. 그 다음에 하나 더 알고 가야 됩니다. 거기 338페이지 보시면 큰 2번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찾았습니까?
과태료 감면의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과태료 감면이 이겁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거짓 신고하면, 거짓 신고는 가액의 5% 과태료라고 지금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5억이면 5%면 5, 25, 2,500만 원이잖아. 그죠? 이게 이전에는 3%였어요. 3%. 근데 지금 몇 프로라 그랬다? 5%. 그러면 과태료가 더블로 늘었잖아. 사실은.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두 사람이 거짓 신고하면 5% 과태료인데 하지 마라 그래도 가버리 마음만 먹으면 거짓 신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우리 두 사람이 4억 5천에 하자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국가도 그걸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짓 신고하면 5% 과태료인데 그래도 하려면 한다고 그러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태료를 감면해 주겠다로 들어왔다고. 뭔가 하면 두 사람이 거짓 신고해놓고 한 사람이 가서 불어버리면 자기는 0%, 상대방은 5% 매기려고 딱 3%에서 5%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원래 거짓 신고는 3% 과태료였다니까. 근데 여러분 공부할 때는 지금 5%를 하잖아. 더블 올라갔잖아. 더블 올라간 이유가 뭐다? 한 사람이 불업 자수해버리면 자기는 0%고 한 사람은 5% 매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게 과태료인데, 자, 그런데 자기가 가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불면은 0%예요. 100% 면제해줘, 100%. 근데 이제 불었으니까 을에게, 야, 진짜 허위 신고했나? 이렇게 물어보겠죠. 조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도 불면은 얼마? 50% 깎아줘요, 또. 그죠? 그래서 지금 무슨 제도가 돌았다? 감면 제도가 돌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배신하라라는 제도가 돌았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앞으로 허위신고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같이 말 맞춰놓고도 하나 가서 불어보면 자기는 빵, 나는 100% 받는다고. 이해하시겠죠? 배반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놨어요. 아주 예민하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봐요. 자, 감면 사유 지금 이야기 다 했고 제일 밑에 감면 기준 동그라미 1번 국토장관 신고관청은 줄 거야 돼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거기에 또 줄 딱 꺼놔야 되죠.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바로 밑에 뭐 과태료 면제. 면제라는 말은 100% 면제, 100% 면제, 0%예요. 100% 면제.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올라가서 상단에 동그라미 2번 조사기간의 조사가 이제 좀 줄 거야 되죠. 조사가 시작된 후 줄 거고 시작되고 난 뒤에 했다. 그러면 얼마? 100분의 50을 깎아준다고. 50%만 내는 거예요. 근데 감경할 때는 50% 이내 이게 아니고 딱 50% 깎아줘요. 그럼 2.5%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배반할 수 있는 법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거짓 신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불면 몇 프로? 100% 면제. 조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라도 불면 50%는 깎아주는데 면제 안 되는 자가 있어요. 안 되는 자. 거기 3번 별표. 감경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번 자진신고를 하려는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줄 것입니다.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가 된 경우 줄 것입니까? 상식이죠.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허위신고 했어요. 근데 국세청에서 알았는 모양이네. 그죠? 세무서에서 세금 관계로 벌써 알아가지고 신고관청에다가 저 사람들 허위신고한 것 같다. 통보가 왔는데 그때 이제 가가지고 네, 허위신고했어. 이때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준다고. 그 면제 안 되는 경우잖아. 당연하잖아요. 관계기관으로부터 뭐가 돼 있다? 통보가 됐다면 안 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습범이에요.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줄 것입니다. 3회 이상의 매출 딱 그렇고 해당 관청에서 과태료나 감경 면제를 받은 경우 갈로 열고 상습범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하니까 참 뜬금없는 놈이 있죠. 둘이 거짓 신고를 해놓고 갑이 가가지고 나 거짓 신고했다 부르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반 죽죠. 그럼 자기는 감면 받잖아요. 그죠? 이거를 1년에 몇 번 했다? 3번 감면 받았다. 그럼 우리는 상습범이니까 더 이상 감면은 없다. 됐습니까? 당연한 이야기.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안 맞죠. 여러분 매도인 매수인이 가버리 1년에 부동산을 3번씩 이상이나 사고 팔 일이 잘 있다 없다? 잘 없죠. 일반인들은. 그죠? 3번 면제 받았으면 더 이상은 면제 안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막 할 때마다 허위신고하고 할 때마다 가서 부는 놈도 웃기는 놈이지만 하여튼 3번 이상은 면제가 안 되는데 그거는 누구를 보고 있는가 하면 개공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개공사는 1년에 3번 이상 거래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쥐고 가고 불고 상대방 반 죽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3번 이상 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상습범은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까지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이어지는 단어는 346페이지 외국인 부동산 취득입니다. 10분 쉬었다가 따라갑시다.